여름철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 많이 쓰는 건 늘 있던 일이죠. 네, 그렇죠. 익숙한 풍경이죠. 근데 이제는 계절 상관없이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주범이 새로 생겼다. 바로 AI라는 건데요. 혹시 그 챗GPT 검색이 구글 검색보다 전력을 한 10배는 더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습니다. 그게 사실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죠. 이게 어느 건도냐면요. 국제에너지기구 IAEA라고 하죠. 네, IAEA요? 여기서 예측하기를 불과 2년 뒤 2026년이 되면 AI 학습이나 서비스 운영에 드는 전력량이요. 캐나다나 일본 같은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보다 많아질 거랍니다.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나라 하나를 통째로 쓰는 것보다 더 많다니. 그렇죠. AI 기술은 진짜 빠르게 발전하는데 이게 결국 전력 부족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새로운 투자 기회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AI를 돌리는데 꼭 필요한 전력 생산부터 시작해서 그 전력을 또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사용하는 그 핵심 인프라까지. 특히 미국의 관련 기업들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가 바로 그겁니다. 아,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동력, 그 자체에 투자하는 컨셉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ETF가 왜 지금 딱 필요한 투자 대안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을 담고 있는지, 또 AI 시대 전력 인프라 투자의 핵심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AI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 거죠? 그냥 검색이랑은 확실히 다른가 봐요. 네. 그 작동 방식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AI는 기본적으로 사람 말이나 이미지를 배우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학습하고 또 뭔가 생성해내고. 네, 그 과정에서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훈련할 때도 그렇고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 추론할 때, 그리고 그걸로 새로운 답이나 그림 같은 걸 생성할 때 전부 다요. 이 모든 단계에서 어마어마한 계산이 필요하고 그 계산 능력이 결국은 막대한 전력 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아하, 그 계산량 자체가 다르군요. 네, 숫자로 비교하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우리가 보통 구글 검색 한번 할 때 드는 전력이 0.3와트시 정도거든요. 0.3와트시요? 네. 네. 네, 작은 LED 전구 1시간 켜는 정도인데 챗 GPT는 한 번 검색할 때마다 2.9와트시를 써요.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거죠. 10배로? 와.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AI 기능이 PC 같은 데 통합되면 검색 한 번에 6.9와트시에서 8.9와트시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구글 검색의 거의 30배죠. 30배. 이야, 정말 전기 먹는 하마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AI 예측도 다시 보면 2026년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일본이나 캐나다 전체 사용량보다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AI 중심지인 미국만 놓고 보면요. 2030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전망치에 생성형 AI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양을 더하면 원래 예상보다 약 70테라와트시가 더 필요할 걸로 보여요. 70테라와트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추가되는 70티어와트만 해도 2020년에 미국 전체 데이터 센터가 쓴 전력량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 증가분만으로도 이미 그 정도군요. 네,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상황이 이 정도면 그 AI 선구자라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경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AI 발전의 다음 병목은 변압기랑 전력 공급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고요. 아, 변압기까지 언급했군요. 네. 그리고 오픈 AI의 샘 올트먼도 AI 기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냥 우려 수준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긴 자기들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1분기에만 데이터 센터 짓고 설비 늘리는 데 쓴 돈이 총 320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한 44조 원 정도 될 겁니다. 1분기에만 44조 원이요. 엄청나네요. 네, 이들 모두 안정적인 전력 확보랑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없으면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요, 왜 하필 미국 시장에 주목하는 걸까요? 물론 미국 빅테크들이 AI를 주도하는 건 맞는데 다른 나라들도 뭐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중국이나 유럽도 그에 투자하는 걸로 아는데?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AI를 위한 전력이나 핵심 인프라 산업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미국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단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거의 3분의 1, 숫자로 치면 5천 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몰려 있어요. 5천 개요? 정말 많네요. 네, AI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또 기능도 점점 더 복잡해지면 결국 이 미국 데이터 센터들의 에너지 수요가 정말 상상 초월하는 수준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수요 자체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측치를 보면 2030년까지 미국에서 AI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전력 수요가 지금보다 무려 81배 이상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81배요? 이 정도면 진짜 국가적인 전력 부족 사태를 걱정해야 할 판이고, 이건 결국 기존 발전소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를 효율적으로 보내는 송배전망, 데이터 센터 자체를 짓고 또 효율적으로 돌리는 운영 기술까지 전력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절박한 수요가 곧 투자의 기회가 되는 약간 역설적인 상황인 셈이죠. 아하, 그렇군요. 필요가 너무 크니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된다. 미국이 AI 전력 수요의 진앙지고 그래서 거대한 인프라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 답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ETF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단순히 그냥 전기 많이 만드는 발전회사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AI를 위한 전기의 여정? 그 전체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자력이나 풍력 같은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만드는 단계가 있겠죠. 네, 생산 단계. 그리고 그렇게 만든 전기를 손실 없이 데이터 센터까지 효율적으로 옮기는 송배전 단계, 또 AI 연산이 실제로 일어나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전력 낭비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단계까지. 이 ETF는 이 전력 밸류 체인, 그러니까 가치 사슬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와, 생산부터 효율화까지 다 담는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각 단계를 대표하는 핵심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분야가 좀 안 좋더라도 AI 전력 인프라 시장 전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 그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이죠. 마침 미국의 전력 인프라 시장 자체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강력한 투자 사이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강세 사이클 진입이라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여정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이 ETF가 담고 있는 주요 종목들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네, 포트폴리오를 보면 각 단계별로 대표 선수들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생산 쪽에서는요, 미국 원자력 발전 1위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아주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컨스텔레이션, 원자력 1위. 네, 이 회사가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에 있는 MS 데이터 센터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실제로 체결했고요. 빅테크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 MS랑 직접 계약을.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친환경 에너지 기부에서는 미국 풍력 터빈 설비 1위인 지버노바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송배전,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시장 리더인 이튼 코프랩이 있고요.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건설 서비스 분야에서는 엠코그룹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건설 쪽도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급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단계인데요. 이게 또 엄청 중요해요.
데이터 센터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이걸 식히는데 또 전기가 엄청 들거든요. 맞아요. 냉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네, 이 분야에서는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1위 기업인 버티부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버티부가 또 AI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예요. 아, 버티브가 엔비디아 파트너군요. 네, 엔비디아 칩에서 나오는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 회사 기술이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AI 데이터 처리하려면 고성능 저장 장치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스토리지. 네, 이쪽에서는 퓨어 스토리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엔비디아 파트너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끼리 초고속으로 통신하게 해주는 네트워킹.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고대역폭 설비 매출 1위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있어요. 이 회사는 특히 아마존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데요. 아마존이 앞으로 15년 동안 데이터 센터에 1,500억 달러, 거의 200조 원 가까이 투자한다고 발표했거든요. 1,500억 달러요? 와, 아마존의 투자 규모가 엄청나군요. 네,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상당한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AI 생태계를 움직이는 그 빅테크 기업들하고 직접 연결된 핵심 공급망에 투자하는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빅테크가 투자를 늘리면 그 파트너사들이 같이 성장하는 구조인 거죠. 이 ETF는 그런 핵심 기업들을 잘 선별해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들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 혹시 이 투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외부 요인, 뭐랄까 거시적인 바람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주 강력한 순풍이 3가지 정도 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가지나요? 뭔가요? 첫 번째는 미국 전력망 자체가 너무 낡았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전력망 상당수가 설치된 지 50년이 넘었어요. 50년. 네,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교체나 업그레이드가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니까 이 노후 인프라 교체랑 신규 확충 투자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거죠. 필요성이 더 커졌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미국 정부의 아주 전폭적인 정책 지원입니다. 최근에 통과된 주요 인프라 법안들 보면요. 전력만 개선하고 확충하는데 그리고 관련 네트워크 인프라에만 무려 1,380억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요. 1,380억 달러. 정부 지원 규모도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네, IRA. 이걸 통해서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총 2,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70조 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처럼 미국 원자력 시장 점유율 높은 기업들한테는 정말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죠. 와, 세액 공제 규모가 370조 원? 대단하네요. 그럼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역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빅테크 기업들 자체의 천문학적인 투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DA 데이비슨 리서치 같은 곳 분석을 보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2024년 올해 한 해에만 AI 관련 인프라 구축하는 데 총 1,0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이래요. 우리 돈으로 약 137조 원 정도죠. 올해만 137조 원이요? 네. 그리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결국 데이터 센터 짓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 설비들, 그러니까 서버, 저장 장치, 냉각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공조 시스템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건 곧 이 ETF가 담고 있는 그 기업들의 직접적인 성장 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오래된 인프라 교체 필요성,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그리고 빅테크의 자체적인 막대한 투자까지 정말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AI 혁명이 진짜 본격화되면서 전례 없는 전력 수요 증가라는 도전에 직면했고 특히 그 중심인 미국에서 이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정말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는 거네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원자력, 또 신재생 에너지 발전부터 시작해서 생산된 전기를 손실 없이 전달하는 송배 전망, 그리고 AI 연산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 건설과 그 운영 효율화 기술까지
AI 시대를 떠받치는 이 전력 밸류체인 전체에 걸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니까요. 피할 수 없는 이 구조적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정책 지원과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는 이 성장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 이 전력과 인프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인다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기술적인 병목 현상이 나타날까요? 또 어떤 새로운 혁신이 중요해질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필요해진다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할 수도 있겠고요. 이건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